나도 모르게 베스트셀러 책에 등장한 나의 이야기. 과연 문제가 될까요? 3분 반점에서 알아봅니다. 김세희 작가의 소설 항구의 사랑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자신을 김세희 작가의 18년지기 친구라고 소개한 A씨는 자신이 김 작가의 소설 항구의 사랑 속 주요 캐릭터이자 주변 캐릭터로 부분 토막내어져 사용됐다며 사생활 침해와 원치 않는 커밍아웃에 관해 고발하는 내용 증명을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이틀 후 항구의 사랑의 출판사인 민음사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작품 속 인물임을 특정한다고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 알려줄 것을 A씨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민음사는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항구의 사랑 판매를 중지하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김세희 작가 역시 진실이 아닌 허위에 기댄 위법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도 취하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자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쓴 작품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부분이다. 주변 사람들이 실제 당사자라는 것을 인지할 정도면 문학을 넘어서 사생활 노출이고 폭로이므로 폭력이다. 사실 문학계에서 자전적 소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단편소설 그런 생활, 여름 스피드를 쓴 김봉곤 작가는 지인들과의 사적 대화를 허락 없이 소설에 인용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은 김봉곤 작가의 소설로 인해 아우팅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책을 출판한 창비와 문학동네는 판매 중지와 환불,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고 김봉곤 작가는 문학동네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반납하게 되었죠. 결국 이번에도 논란이 있은 지 약 20여일 후인 지난 13일 민음사는 김세희 작가의 요청으로 항구의 사랑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두 작가의 소설이 모두 퀴어 문학이라는 건데요. 성소수자를 소재로 하는 퀴어 문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문학적 재현이 누군가의 삶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가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쓰는 것은 항용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작품의 소스를 제공한 이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것이죠.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 전에 미리 보여주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썼을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읽어볼 거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읽게 될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식의 어떤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음사가 판매 일시 중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음사를 향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2차 가해이다. 소수자의 삶에 대한 소설을 출판했지만 현실의 소수자는 방관하는 것이 모순이다라며 민음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출판사의 그 책임자였다면 일단 사태의 추이를 잘 살펴보고 답을 유보했을 거예요. 저자 쪽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 피해자가 된 이의 마음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출판사가 독자가 아닌 작가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출판사가 권력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출판사의 중립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소수자성을 대표하는 문학인 퀴어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창작자 및 출판사의 문학적 재현에 대한 윤리의식은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분 반점 배달 완료됐습니다.